통장 잔고와 소유욕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썩 재밌는 일은 아니지. 그런데 이건 날 미소 짓게 하는군. 드디어 다 모은 건가?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맥스튜디오가 국내에 출시가 되었죠. 오늘은 이 맥스튜디오를 언박싱 해보고요. M1 울트라 칩셋이 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지녔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을 외자 330 구도. 여러분이랑 함께 열어보기 위해서 진짜 포장 박스도 뜯지 않고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열어주면 맥스튜디오 제품 상자가 바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걸로. 짠! 오, 진짜 무거워요. 본품과 전원 케이블 이렇게 들었네요. 디자인도 심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성도 되게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벗겨주면 맥스튜디오가 보여요.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 영상으로 워낙 많이 봐서 실제로 언박싱을 해보면 좀 감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예. 자, 맥스튜디오는요 가로 19.7cm에 높이 9.5cm로 굉장히 컴팩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또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크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무게가 나갑니다. 정확하게 저울에 한번 재볼게요. 와, 3.6kg이나 되네요. 맥스튜디오 내부에는요 M1 울트라 칩셋이 들어간 모델은 불의로 제작이 된 쿨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덕분에 이 무게는 꽤나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거. 소문 나가겠는데. 자, 이 앞을 보면요 USB-C 포트 2개가 있고요. 길다랗게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썬더볼트 포트 4개, 10GB 이더넷 포트 1개, 파워 케이블 USB-A 포트 2개, 그리고 HDMI 포트 1개와 3.5mm 헤드폰 잭 1개가 있네요. 이어폰은 뺐다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불편하지 않나요? 또 이어폰 조금이라도 멀리 가면 바로 숨겨지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네요. 이렇게 편의성 부분에서는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스튜디오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M1 울트라 기본 스펙 제품입니다. 20코어 CPU, 48코어 GPU, 64GB의 통합 메모리, 1TB의 SSD 이렇게 해서 539만 원인데요. 자, 만약 128GB 램에 SSD를 8TB까지 올리면요 1079만 원. 야. 사실 저희 엔집자님이 맥북 프로 M1 맥스 쓰면서도 이 업무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M1 맥스를 무질성으로 2개를 연결해서 성능이 말 그대로 2배가 된 M1 울트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M1 울트라 최고 사양 기준으로 8K 프로레스 영상 18개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스펙이 낮으니까 몇 개까지 되려나?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일단 빠르게 초기 세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세팅을 모두 마쳤고요. 긱벤치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맥스튜디오의 CPU 싱글 스코어는 1772점이었고요. 멀티 스코어는 23647점이 나왔습니다. 비교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맥북 프로 M1 맥스 그리고 맥북 프로 i9도 똑같이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맥북 프로 M1 맥스 긱벤치 테스트 결과 싱글 스코어 1771점, 멀티 스코어는 12617점이 나왔고요. 맥북 프로 i9은 싱글 스코어 978점, 그리고 멀티 스코어 4999점이 나왔습니다. 디스크 스피드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프로레스 422HQ 1080p 5GB 기준으로 쓰기와 읽기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맥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쓰기는 5862, 읽기는 5909. 맥북 프로 M1 맥스는 쓰기 4667, 읽기 5287로 나왔습니다. 맥북 프로 i9은 쓰기 2857, 읽기 3267이 나왔습니다.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결과는요. 맥스튜디오 그리고 맥북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 i9 순으로 나왔습니다. 긱벤치 테스트와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결과 M1 칩셋이 i9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맥스튜디오의 M1 울트라와 맥북 프로 M1 맥스 둘을 비교했을 때는요. 다중 작업에서 맥스튜디오가 확실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이티브 앱의 부팅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까요? 자, 먼저 i9과 M1 Max를 비교해볼게요. 오,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i9은 좀 지연 시간이 느껴질 정도고요. M1 Max는 뭐 상당히 빠르게 켜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M1 Max와 맥 스튜디오 비교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지연 시간이 아예 안 느껴지고요. 맥 스튜디오는 이 M1 Max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사파리 앱 아이콘이 튀어오른 동작 이후에 약간 켜지는 느낌이 있어서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8K 영상들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8K를 해상도 수치로 환산을 하면요. 7680-4320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에 8K 소스를 한 화면에 동시에 넣고 프리뷰 해상도는 풀인 상태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북 프로 M1 Max입니다. 오, 이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한데요? GIF 파일처럼 보여요. 버벅버벅대면서 프레임 드랍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 스튜디오. 오, 영상 소스 그대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8K짜리 4개잖아요. 확실히 M1 Max와 비교했을 때 프레임 드랍 아예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맥 스튜디오의 최고 스펙 기준으로 8K 영상 18개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최고 스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좀 낼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씩 끊어 나와요 지금. 근데 가기는 간다. 자, 맥 스튜디오 8K 영상 18개 도라는 갑니다. 자, 그럼 다시 M1 Max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K 4개의 영상도 좀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면 12개는 어떨지. 괜찮니? 맥스 정신 차려. 그 초변하는 부분도 변하지 않는데요. 아예 그냥 맥스가 멈춰버렸습니다. 와, 이거 아예 안 돌아가는데 이제. 이번엔 렌더링 8K 프로레스 422HQ 영상들을요 8K 해상도의 화면에 2 곱하기 격자 형태 4분 길이로 배치를 해서 동일하게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맥 스튜디오 얼마나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지. 이 M1 Max와 맥 스튜디오의 렌더링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맥 스튜디오는 9분 13초 그리고 M1 Max는 12분 1초였습니다. 확실히 맥 스튜디오가 빠르네요. 발열과 소음 부분에 있어서 맥북 프로 M1 Max의 경우에는요 초반에 CPU 코어 평균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팬 소리도 그래서인지 좀 살짝 나는 것 같았고요. 반면에 이 맥 스튜디오는요 평균적으로 60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열 배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컴퓨터인 맥 스튜디오를 언박싱 해볼 기회가 생겨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M1 울트라 칩셋의 스펙을 100%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스펙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수년간 PC 스펙은 고민조차 하기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고사양 작업의 빈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현재로선 확실히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영상, 디자인, 음향 등 전문 작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장비에 대한 욕심으로 구매할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젤리님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맥 스튜디오를요 5글자로 표현하자면요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PC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맥 스튜디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티라메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